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단고기 원정 강독은 북부 여사가 한국사에 잃어버린 연결고리로 불린 이유를 확인하고 왜 역사에서 고구려 이전의 역사가 파괴되었는지에 대해 한국사에서 부여사가 차지하는 중대한 비밀을 아는 소중한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윤창열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지금 북부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부여기 바로 원서 강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총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3분의 2 정도를 했고요. 오늘 나머지 3분의 1 정도 총론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원서 강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여사라는 것은 이 단군 조선과 이 고구려를 연결하는 그 고리가 되는 것인데요. 가장 핵심은 북부여가 되겠죠. 북부여가 되는데 우리가 그 부여라고 일컫는 것이 8가지가 있어요. 8가지. 그래서 이것은 환단고기가 아니면은 영원히 이것은 그 미스테리로 남을 부분인데 다행히 그 환단고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여의 전 면모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간단히 요약을 하고 지나가면요. 자, 부여가 총 우리가 8개가 있는데 최초의 부여라는 것은 단군 할아버지가 아들이 4이 있었는데 맏아들 부루는 이제 2세 단군이 되죠. 부루 태자가 부루 단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둘째 아들이 부소, 셋째 아들이 부, 막내가 부여인데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을 나라의 서쪽에 봉해 주었다. 그것이 이제 제후로 봉해 준 거겠죠. 그것이 이제 부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22대 색불로 단군이 부여 신궁에서 등극을 했다. 이런 걸 보면은 그 부여가 봉해졌던 나라가 지금의 그 장춘 지방이다. 왜냐하면 그게 백악산 아사달이거든요.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최초의 부여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44세 구물단군이 우하충의 이 반란을 물리치고 나라 이름을 대부여라고 고칩니다. 그리고 이제 장단경 아사달로 도읍을 옮기죠. 그 장단경 아사달이 지금의 요령성 이제 개원시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 단군 조선이 3개의 왕조로 되어 있는데 3번째 왕조의 이름이 대부여예요. 대부여. 그 425년부터 기원전 238년까지 188년 동안 대부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이 북부여. 그 1년 전에 해모수 단군께서 해모수가 부여 고도라 그랬으니까 백악산 아사달, 지금 장춘 지방에서 북부여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 남쪽에 대부여가 있었기 때문에 북부여라고 호칭을 했어요. 그래서 기원전 239년에서부터 기원전 그 86년까지 우리가 이제 그것을 북부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고두막한이라는 분이 이 졸본에서 등극을 해요. 한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자기의 호가 동명이었기 때문에 졸본에서 그 등극을 해가지고 졸본부여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호가 동명이었기 때문에 그걸 동명부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북부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후기 북부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전기 북부여의 마지막 임금을 제후로 강등을 시켜가지고 지금의 그 하얼빈의 통화현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제 이것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국상 아란불이 가서번에 그렇게 오곡이 잘 되고 짐승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갑시다 해서 강등이 돼서 간 그 나라를 우리가 동부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또한 지명을 따가지고 가서번 부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5번째 부여거든요. 그런데 그 가서번 부여는 해부로
그다음에 금화, 그다음에 이제 대소 3대 만에 망하게 되는데 AD 22년에 대무신 열제한테 망할 때 그 동생이 저 오소리강 쪽에 가서 먼저 가서 나라를 세워요. 그것이 이제 AD 22년부터 68년까지인데 그걸 우리가 북갈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태조 무열제 때 그 병합이 되거든요, 고구려에. 그래서 훈춘을 시급으로 줍니다. 그걸 우리가 남갈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갈사부여라고 얘기합니다. 갈사부여. 7월 달에 그 대소의 사촌 동생 종제가 고구려에 항복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고구려에서 개원 북쪽에다가, 개원이라면 지금의 그 요령성 심양에서 동북쪽으로 가면은 개원시가 있어요. 개원 북쪽에다가 그 봉해 주는데 부여를 이제 우리가 그것을 연나부 부여다. 그리고 우리가 통칭 그것을 이제 서부여다. 가장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서부여라는 것은 AD 22년부터 494년 문자 열제 때 고구려의 완전 병합이 될 때까지를 우리가 그걸 서부여라 그러고, 중국의 진수가 쓴 삼국지라든가 범협의 후한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진서라든가 여기에 그 부여전이 나오는데 이 부여전은 모두 그 서부여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신용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참고적으로 한번 소개를 하는 거예요. 서방으로 진출한 부여족. 이때 이 부여족은 과연 어느 부여에서 나갔느냐?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알기가 어렵지만 일단은 서부여에서 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화는 이 불가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유럽에. 그 불가리아를 세운 그 민족이 부여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기 전에 이 두막루국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두막루국이라는 것은 언제 나라가 건국됐고 어떻게 그 역사가 진행되었는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726년에 이제 그 망한 것은 확실합니다. 자, 두막루국은 지금 이제 기원 후 410년, 근데 언제인지 모르죠. 410년이라면은 494년에 서부여가 망하니까 훨씬 이전이죠. 726년까지인데 부여의 유민이 나하, 이제 여기선 제1송화강이라고 봐야죠. 우리가 그 길림성에서 쭉 그 북쪽으로 서쪽으로 북서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서류송화강, 서쪽으로 흐르는 송화강이다. 그걸 제2송화강이라 그래요. 눈강과 북쪽에서 오는 눈강과 합해서 흑룡강성 그 하얼빈을 관통해서 흘러가는 걸 우리가 제1송화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하를 건너가 건국한 나라. 자, 이 두막루는 대막루 또는 대막로 달말루라고도 부릅니다. 두막루라는 것이 환단고기에 2번이 나와요. 22대 그 색불루 단군의 할아버지 우현왕 고둥을 두막루라 그랬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환단고기 강독 그 북부여기 할 때 두막루란 이름이 나와요. 그때는 고두막한을 또한 두막루라 그랬다. 이렇게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뭐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건데 이 막루라는 것은 마을이라는 뜻도 있고 또는 머리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라는 것은 고구려의 벼슬에 그 두대형이라는 벼슬이 있듯이 최고의 벼슬이거든요. 그러니까 막루를 머리라고 본다면은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우두머리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막루를 고을이나 마을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은 최고의 나라, 최고의 마을이라 그러면 어색하니까 이 최고의 나라다. 두막루는 최고의 나라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위치는 자, 흑룡강성의 그 눈강 저 북쪽에서 이제 흘러오죠. 그리고 이제 눈강의 동쪽, 그다음에 이제 송화강의 북쪽. 그래서 송화강 눈강의 그 평원의 동부 또는
송요, 송화강 요수 평원의 북쪽 지역으로 뭐 하얼빈이라든가 뭐 치치하얼이라든가 주로 이제 그 흑룡강성이 되겠죠. 근처로 추정이 됩니다. 726년 그 대진국 그 무왕과 그 흑수말갈에 의해서 망하게 되거든요. 망하는데 그 위서, 요게 이제 후위서인데요. 위서 열전 두막루조를 보면 옛날에 그 북부여다. 자기들이 옛날에 북부여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당서 유기전에서도 그 스스로 북부여의 후예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 두막루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처음 들어보는데 여러분들이 이 두막루국 사람들이 서쪽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은 한번 설명을 했는데 뒤에 나오는 건 이보다 훨씬 빨라요. 자, 불가리아를 보면요. 4세기 말경 부여족의 일파가 중앙아시아의 카스피아해와 흑해 사이에 그 카프카스 산맥이 있어요. 우리가 코카소스 산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카프카스 지방으로 이주했고 그 후 5에서 7세기 초까지 돈강 유역과 북카프카스 지역으로 계속 이주를 했다. 서양에서는 7세기부터 불가족의 역사가 나오는데 이 불가족이 이제 신용화 교수는 이게 부여족이다. 그래서 불가는 부여의 가라는 뜻이다. 우리가 부여는 지난 시간에도 불에서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여라는 어원은 광명을 뜻하는 불 또는 아침에 먼동이 뿌옇게 밝아온다. 이래서 이 광명의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635년에 불가족은 족장 쿠브라트의 지도 아래 이 대불가리아를 건국을 했습니다. 642년에 쿠브라트 사망 후 그의 5 아들의 권력 싸움으로 불가리아가 해체가 됩니다. 둘째 아들 코트라그가 세운 고추불가국은 14세기까지 번성했고요. 지금 러시아의 그 타타르 자치공화국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 아스파르가 이끈 불가족은 발칸반도로 남하를 해가지고 당시 불가족은 그 동로마군과 이 결전을 앞두고 비토 샤산, 이 발칸산에서 하늘을 향해 조상신 단군에게 승전을 기원하는 제천의식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신용화 교수의 이렇게 해석이에요. 이때 동로마군을 물리치고 불가리아의 이 제1제국 681에서 1018년까지를 건국을 합니다. 불가족은 귀족이 되어 보야라고 불렀는데 이게 부여의 변입니다. 그리고 크름 황제 때 수도를 옮겨 지금의 그 수도를 옮겨서 소비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제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죠. 황제는 소비의 산에 올라 단군에게 제사를 올리고 그 산 이름을 발칸으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그 신용화 교수는 이 발칸산이라는 게 밝은 산, 박산, 백산 등 우리말 지명과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한민족은 고대부터 이 백산, 우리 백두산에서 천재 지냈듯이 밝은 산에서 제천의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이 발칸산에서 이 발칸반도라는 이름이 유래했어요. 자, 크름 황제가 병사한 814년 이후에는 국력이 약화되어 가지고 12세기 불가리아 제2제국이 세워졌습니다. 불가리아인은 서양에서 유일하게 이 갓난아기의 엉덩이에 그 반점, 몽고 반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부여의 사람들이 서방으로 이주해서 불가리아를 세웠다 하는 것을 한번 소개했는데 과연 이 서쪽으로 이주한 그 부여족이 어느 부여에서 이게 나갔느냐 하는 것은 지금 알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두막루국보다도 더 이전에 옮겨갔거든요. 더 이전에. 그래서 일단은 뭐 서부여에서 나간 것이 아닌가 이런 뭐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불가리아죠. 자, 불가리아가 저
동쪽에는 흑해가 있고요. 남쪽에는 이제 그리스가 있고 북쪽에는 루마니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서쪽에는 세르비아라든가 그 마케도니아 뭐 여기하고 국경을 하고 있는데 수도는 소피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타타르 공화국이 여기 있죠. 타타르 공화국이 그 모스크바의 그 동쪽 지역에 지도가 조금 어떻게 이상하네요. 타타르 공화국이 있습니다. 그 모스크바 동쪽에 그 아마 그 중심지는 카잔이고요. 저 있네요. 저기죠. 카잔 타타르 공화국 그렇게 지금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가 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백제 26대 성왕이 523년부터 554년까지 이 재위를 했는데요. 538년에 웅진 공주에서 삽이 부여로 천도를 합니다. 538년에. 그리고 이제 국호를 이 남부여라고 합니다. 이것은 백제가 자신들은 부여에서 나왔다.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구려의 왕족은 고씨고 그다음에 신라는 박석김 세 개의 성씨가 있었는데 백제 임금들의 성은 뭐예요? 백제 임금의 성씨가 부여입니다. 부여고 이름을 되게 한자를 썼어요. 부여풍이다, 부여융이다 뭐 이렇게 해서 백제의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예요. 부여씨. 그래서 아주 백제라는 것은 자기들의 뿌리가 이 부여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덟 번째 일시적으로 그 백제를 성왕 때 남부여라고 호칭을 했어요. 그래서 8개의 이제 부여에 대해서 전부 살펴봤고 오른쪽에는 그 지도에 그림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부 부여에서 나오는데요. 이제 고구려 먼저 살펴볼까요? 우리가 삼성기 상에서 제일 끝부분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고주몽이 해모수의 사당을 세워서 태조로 삼았다. 사 해모수하야 위 태조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어떻게 고주몽이 고구려의 건국자인데 자기의 그 고조 할아버지 해모수 사당을 세워서 그 북부여인데 왜 태조로 삼았다고 하였으니 이 북부여가 이제 원시 고구려, 원고구려예요. 해모수의 고향이 고구려예요. 근데 이제 그 화려할 여자를 리로 발음합니다. 리. 그래서 고리예요, 고리. 해모수의 고향이 고리. 그래서 지금도 그 많은 사람들이 고구려라고 부르지 말고 원래 발음대로 고구리라고 하자. 고구리라고 뭐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에서는 삼국사기에서 고구려가 기원전 37년 그 갑신년에 건국되었다고 한 것을 이 사주갑을 올려가지고 277년 갑신년에 건국되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어쨌든 고구려의 건국을 굉장히 북한에서는 그 고대로 그 이전으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는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 이거 하나로도 이제 환단고기가 그 진서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건데요. 이 광개토대왕 비문에 17세손 광개토 태왕에 이르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광개토 열째는 고구려의 19대 왕이에요. 그리고 고주몽 성제부터 13세손이에요. 우리가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5대 손자 이런 것으로 딱 따져나가면 13세손이 됩니다. 그런데 17세손이라 그랬거든요. 이 임금은 19대 왕이에요. 저걸 가지고 중국과 북한과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뭐 논문 무지하게 썼어요. 저도 뭐 논문 많이 봤어요. 타엉터리 얘기입니다. 타엉터리 얘기고 환단고기를 딱 보면은 고주몽의 4대조 할아버지가 해모수예요. 그래서 13세 플러스 4를 해서 17세손이에요. 그러니까 광개토대왕 17세손에 이르렀다 하는 것은 해모수로부터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건국을 고구려 당시 사람들은 해모수를 기점으로부터 고구려라고 했던 겁니다.
뭐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요것이 이 고주몽이 해모수의 그 고손자라는 얘기는 환단고기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가 아니면은 광개토대왕 비문에 있는 저 17세손의 문제는 영원히 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신당서 동의열전 고구려 조에 고구려 비기에 이르기를 이제 그 당나라가 668년에 이적이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고구려를 치잖아요. 그때 당 고종을 보필했던 시여사 가원충이라는 사람이 그 현장을 답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 고구려 비기라면은 고구려의 그 어떤 비결서에 말하기를 고구려는 900년이 안 되어가지고 80살 먹은 대장에 의해서 이 멸망된다고 하는 그런 비결이 전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삼국사기 고구려 번기 보장왕 27년 조에도 똑같아요. 그러면 북부여의 건국으로부터 고구려가 멸망당할 때까지 따지면은 기원전 239년부터 따지면은 907년이 나와요. 기원전 232년 이때는 이제 오가의 공화정을 접수한 해거든요. 그것부터 따지면 딱 900년이에요. 그래서 900년이 안 돼요. 그럼 딱 900년이 돼요. 그런데 이때 당나라 그 장군 이세적, 이제 당태종 이름이 이세민이라서 세자를 생략하기도 하죠. 이세적이 이때가 85세였어요. 85세. 80 먹은 그 대장에서 멸망한다고 비결이 있는데 정확히 뭐 들어맞은 거죠. 자, 그래서 한국사의 그 국통맥은 북부여 원시고구려예요. 본고구려, 대진국, 후고구려로 고구려 정통론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유리 선생은 그 북부여를 원고구려, 원시고구려, 그 다음에 이제 본고구려, 그 다음에 이제 대진국을 중고구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려를 후고구려라 그래서 완전히 우리 민족은 이 고구려를 정통으로 해서 국통이 이어져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 국사교과서의 이제 기록은 이 부여에 대해서는 완전히 뭐 헤매고 있는 내용이죠. 중학교 교과서 한번 살펴볼까요? 부여는 만주 한복판에 송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고구려는 부여에서 무리를 이끌고 내려온 주몽이 토착민과 연합해서 이 졸본에 세운 나라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내용은 어떤 북부여, 뭐 동부여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도 뭐 국사교과서에서는 그 졸본을 전부 요령성 환인현으로 잡고 있는데 결코 거기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요. 부여는 1세기 초에 이미 왕호를 사용하였고 궁궐, 창고, 감옥 등의 시설도 갖추었다. 왕 아래에는 가축의 이름을 딴 여러 가지 가와, 마가, 우가, 마가, 저가, 구가, 형가 뭐 이런 개가, 양가 이런 가와 사자 등의 관리가 있었다. 부여는 매년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어 각 집단의 결속력을 다졌다. 부여의 법속은 아주 엄격했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였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 도둑질한 자는 12배로 배상하게 하는 일책 12법이 있었으며 간음한 자와 투기한 부인은 사형에 처하였다. 또한 귀족이 죽었을 경우 100여 명을 순장하기도 했다. 이건 이제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건 전부 서부여에 대한 얘기입니다. 위의 내용은 삼국지 그 위서 동의전의 부여전의 내용으로 이건 100% 서부여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부여는 고구려와 백제의 이 건국 세력이 모두 그 후예를 자처할 정도로 우리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실제로는 신라도 부여에서 나오게 됩니다. 경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어디에서 이주했느냐면요. 장춘 쪽에서 이주를 했어요. 장춘. 그래서 그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부 그 부여에 뿌리를 두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위의 내용을 이어 이러한 내용을 기술하여 마치 서부여에서 이제 고구려 백제가 나온 것으로 오해를 하게 하고 있는데요. 고구려 백제는
서부여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고구려 백제는 모두 그 북부여, 후기 북부여, 그것도 동명부여, 졸본부여에서 나오게 됩니다. 부여사를 찾는 날이 곧 역사 광복의 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삼국지, 진수가 쓴 삼국지, 그다음에 범엽이 쓴 후한서 등 중국 사서에 나오는 부여는 모두 중국과 국경을 접했던 이 서부여의 역사예요. 자, 서부여는 기원전 86년 동부여가 갈라져 나가죠. 그리고 이제 기원 후 26년 그 세 번째 임금인 대소가 고구려 상장 괴유에 그냥 칼에 목이 다 날아갑니다. 대소 같은 말이 진흙탕에 빠졌어요. 진창에. 그때 이제 그 괴유가 목을 치거든요. 그래서 동부여가 망한 후에 고구려에서 그게 이제 2월 달이고 7월 달에 그 사촌 동생, 대소의 사촌 동생이 고구려에 항복을 해요. 그때 이제 고구려 대무신 열제가 연나부에다가 봉해줍니다. 다시 그 어떤 제후로서. 근데 이게 독립을 하는 거죠. 연나부 부여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기원이에요. 삼국지를 보면은 이제 그 왕의 세계가 중간에 많이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서부여는 대소왕의 종제, 이제 그 사람의 등에 그 낭문이 있어가지고 낚시부여라고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시라는 사람이 중간에 나와요. 위구태라는 임금이 나와요. 위거라는 임금이 나와요. 또는 간위거라고도 돼 있고요. 마여라는 임금이 있고 마여의 아들이 의려고 이제 의려의 아들이 의라까지 이제 그 계승되다가 저게 이제 286년인데 의라까지는요. 계승되다가 하여튼 494년에 망합니다. 이건 삼국사기에 그렇게 나오니까요. 494년에 문자 열제 때 완전히 부여를 병합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서부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강단사학계는 중국 사서에서 말하는 서부여를 전체 부여의 모습으로 서술하는 이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서부여사는 이건 뭐 부여사의 완전 끝자락의 역사죠. AD 222년부터 494년까지요. 부여사는 머리와 몸통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고리가 됩니다. 우리의 그 머리가 되는 단군 조선과 그리고 이제 이 고구려를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부여사의 회복은 단절된 국통맥을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의 뿌리를 밝혀주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백제는 이제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면은 기원전 31년에 유리가 찾아와요. 고주몽을. 그때 고주몽이 항상 내가 그 동부여에 있는 유리가 찾아오면 그를 내가 그 계승자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소선호가 그 자기의 두 아들하고 비류하고 온조를 데리고서 그 하북성 이 북경의 동쪽인 당산시 주위로 갑니다. 거기서 한 12년 동안 그 영토를 개척을 해가지고 엄청난 그 땅을 확보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고주몽 성제한테 그 사실을 전하니까 고주몽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 이제 그 소선호한테 어하라라는 그러한 그 호칭을 내려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백제가 처음 시작한 것은 대륙에서 시작을 했어요. 대륙에서. 그때 이제 BC 19년에 소선호가 죽고 그 비류가 계승을 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따르질 않았어요. 그때 이제 그 온조는 배를 타고 인천으로 들어와서 백제가 건국이 되는 겁니다. 요건 이제 다른 편에 이 북부여기엔 있지 않아요. 그 고구려 국본기에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그 이제 총론은 모두 이제 마치고요. 이제 원서강독으로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단곡이 북부역이 이제 원서강독입니다. 자, 북부역이
상이라. 북부역이 상이 있고 북부역이 이제 하가 있죠. 그건 이제 후기 북부역. 그다음에 이제 가서번 부역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시조 단군 해모수는 제위가 45년 동안 이제 임금 자리에 있었어요. 기원전 239년부터 기원전 195년까지 임술 원년입니다. 이것이 기원전 239년이에요. 쟤는 천자 영용하시고 해모수 단군께서는 천자라는 것은 이 타고난 기품이에요. 타고난 자태예요. 천품. 영용하시고 영웅스럽고 용맹하시고 신광사인하시니 그리고 신령스러운 빛이 이 사람을 쏜다는 거예요. 그 눈빛도 쏘고 몸에서 풍기는 그러한 그 광채가 사람을 쏘시니 망지약 천왕랑 이러시다. 그러리 먼 데서 딱 보면은 꼭 천왕랑과 같았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왜 해모수를 천왕랑이라고 했는가? 이제 그 설명과 이 두 번째는 도대체 이 한민족 사회에 있어가지고 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단군색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종실 대해모수가 종실이라는 말이 나와요. 종실. 그리고 이제 그 사만관경 본기를 보더라도 종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은 해모수라는 분의 신분이 뭐냐 하면은 고조선의 왕족이었다는 거예요. 고조선의 왕족. 그럼 이제 왕족이기 때문에 그분을 천왕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랑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아주 관통하는 핵심 무리를 얘기하는데요. 랑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이 국교였던 그 신교를 신앙하는 뭐 그 당시에는 종교가 없으니까 하나니까 신교 하나밖에 없고 그걸 뭐 특별히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삼신상제님을 모시고 수행을 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낭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배달국 시대에는 3,000명을 거느리고 오거든요. 환웅천왕께서 우리가 그것을 제세행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단군조서에 보면 국자랑이 있어요. 국자라는 것은 나라의 훌륭한 인재, 나라의 자식이란 뜻이잖아요. 환단곡에 국자랑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북부여에 이 천왕랑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고구려는 조의선인, 이 수나라 당나라의 세력을 물리친 주역이 조의선인이거든요. 백제에는 무절이라 그랬어요. 신라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삼국통일의 주역이었던 화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에는 이 제가화상, 이건 이제 선화봉사 고려도경의 제가화상이라 그래요. 또는 국선인이 설랑인이 신선선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있었고요. 조선시대 때는 이 선비들이 그걸 계승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제도는 사라졌지만 그 정신만은 살아남아가지고 나라가 위급에 처했을 때는 임진왜란 때 뭐 의병을 일으켰다든가 또는 그 조선시대 말기에 이 항일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라든가 또 동학혁명을 일으켰던 이제 그러한 분들이 낭가의 맥을 계승한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민족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무리가 이 낭가의 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 천왕은 본인이 앞으로 내가 천왕이 될 사람이다. 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천왕랑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왕족이었기 때문에 천왕랑이라고도 불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 23에 종천이 강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239년에 23살이니까 언제 태어나셨는지를 알아요. 기원전 261년 경자년에 태어나십니다. 261년, 기원전 261년 이 경자년에 태어나셔가지고 239년이 23살이 돼요. 23살이 아주 묘한데요. 고주몽 성제도 23살에 북부여의 7대 단군이 됩니다. 종천이 강하시니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자, 이건 뭐 정말 하늘에서 이제 내려온 것이 이제 아니고 이렇게 역사 속에 갑자기 출현하는 거죠. 시위 단군 고열과 57년 임술 4월 8일야라. 바로 이때가 단군 고열과 57년이 되는, 고열가는 47세 마지막 단군이에요. 임술년 239년 4월 8일이다. 근데 여러분들 4월 8일은 어쩌면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그런데 이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가 지금 4월 8일을 기리고 있지만 1956년 11월 달에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제4차 불교도 대회가 열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청담 스님, 하동산 스님 이런 분들이 참석을 했어요. 세계 공통 그 불탄일을 5월 15일로 확정을 했어요. 4월 8일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그 근원은 해모수 단군께서 처음 임금이 되신 날 그것을 기념을 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그 연등 행사가 전통적으로 내려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응심산이 기하사, 웅심산의 의지에서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일어날 때는 세력이 미약하니까 산을 등지고 뭐 이렇게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웅심산이라는 걸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웅은 곰이라고 하잖아요. 검이고 심이라는 것은 마음이니까 검마매, 뭐 개마산도 같은 뜻이고요. 웅심산의 의지에서 그 기했다. 웅심산은 지금 설안이에요. 길림성 그 동북 쪽에 지금 설안시가 돼 있어요. 웅심산에 의지해가지고 기병을 하셔가지고 축실난빈하시고 그 집을 난의 물가에다가 쌓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설안의 난자도 되고요. 또 그 옆에 그 호란하라는 그런 강이 흘러요. 호라나. 그래서 그 호라나의 난자일 수도 있고 설안의 난자일 수도 있어요. 그 집을 난의 물가에다가 쌓으시고 대오우관하시며, 대라는 것은 쓰다는 거예요. 관을 썼는데 오우관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우관보다는 조우관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기 그 서역에 고구려의 사자들이 모자를 썼는데 거기에 그 새의 깃털을 2개를 꽂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까마귀의 깃털을 꽂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까마귀는 태양신의 사자, 태양신의 사자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까마귀를 특히 삼조고를 신성시했습니다. 그리고 폐용광검하시며, 용광검은 그 칼에다 용을 새겼겠죠. 용을 새겨서 그 빛이 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칼을 차시고 승오령거 하사, 5마리의 용이 끄는 수레를 탔다. 여기에 용은 당연히 말이겠죠. 5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를 탔는데 오행사상에 의해 가지고 뭐 청적, 황백흑 그런 그 5종류의 말로써 뭐 끌게 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종자 500인으로 자기를 따르는 무리 500명과 더불어 조죽 청사하시고 아침에는 산에서 내려와서 이 사건을 처리하시고 그리고 저녁이면 이제 등천을 했다.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산채로 들어갔다는 거죠. 산 속에 있는 그 거처로 올라가셨다. 아직은 뭐 세력이 좀 미약하고 그럴 때는 저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다가 기원전 239년에 지시 즉위하시니라. 임술년 4월 8일에 이르러 가지고 즉위를 하셨다. 저도 이 북부여기를 공부하면서 그러면 북부여가 도읍을 했던 곳은 어디냐? 북부여가 이 도읍을 했던 곳은 이건 백악산 아사달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고구려국 본기에 기병어 부여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부여의 옛 도읍지에서 기병을 했다. 또
이 뒤에 보면은 이 동명왕 고두막한이 진거 부여 고도, 그 나라를 접수할 때 부여 고도에 나아가서 운거했다, 그런 구절이 있고요. 단군세기 끝에 그 해모수가 습거 고도 백악산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런 것으로 봐서 이 북부여의 수도는 두 번째 아사달이었던 이 백악산 아사달, 장춘 지방으로 뭐 보면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자, 개해 2년이라, 개해 2년이면은 기원전 238년이죠. 개해 2년이라. 시세 3월 16일에 제천하시고 이해 3월 16일에 천제를 지냈다. 우리 민족은 3월 16일, 10월 3일, 이건 뭐 반드시 천제를 지내는 날이에요. 3월 16일을 대영절이라고 합니다. 큰 대자, 맞이할 영자. 그때는 우주를 주재하고 통치하시는 삼신상제님, 우리 민족은 하느님을 삼신상제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삼신상제님을 맞이해 가지고 천제를 지내는 날입니다. 이거는 그 배달국 단군조선을 이어오면서 틀림없이 그 지켰던 그 천제를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47세 고열가 단군도 이날 천제를 지내고 그 다음 날 단군의 자리를 버리고서 산속에 들어가 수도하시잖아요. 그리고 해모수 단군도 역시 3월 16일 날 천제를 지냅니다. 우리가 이걸 대영절이라 그래요. 큰 대자에다가 맞이할 영자, 대영절. 제천하시고 설 연호법 하사, 연호법을 설치해서, 연이라는 것은 이제 연기가 나는 것을 집의 한 단위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호구 조사를 하고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연호법을 설치해서 분치 5가지병 하시고 5가의 군대를 나누어 설치를 했다. 이제 이 5가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요것이 끝나면 다음에 태백일사의 삼신오제 본기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 민족의 신관이라는 것은 우주를 주재하는 그 신은 삼신으로 존재를 해요. 그리고 동서남북 중앙에 그 동서남북 중앙을 다스리는 임금이 있다 그랬어요. 동방의 청제, 서방의 백제, 남방의 적제, 북방의 흑제, 중앙에 황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 삼신오제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 민족의 모든 그 제도와 이 전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환웅천왕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풍백, 우사, 운사, 그리고 5가 제도를 두거든요. 그걸 우리가 305가의 제도를 두었다. 사망오제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도 삼신오제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모든 제도를 이 삼수와 오루로 합니다. 그래서 오경제도를 다 두죠. 대진국이라든가 또는 금나라라든가 요나라라든가 전부 그 오경제도를 두고요. 삼에 대한 것은 조선시대에 삼정승 제도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5가지병을 두었다 하는 것은 5가지 그 동물을 가지고 우가는 우가, 마가, 구가, 저가, 돼지저자, 개가, 닭개자, 이렇게 5가로 나누어서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군대를 주둔시켰어요. 둔전 자급하사, 둔전이라는 것은 거기에 그 주둔한 군대가 스스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자급자족하는 거예요. 그 병농일치죠. 둔전을 두어 가지고 자급을 하고, 그리고 입이 불우하시니라. 그 우는 이제 생각할 자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에 대비를 하시니라. 그 뜻밖의 그 사태에 대해서 대비를 했다. 우는 생각할 자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하셨다. 기사 8년이라. 기사 이제 8년이면 기원전 232년이에요. 제 솔중하사 그 해모수 단군께서 232년에 무리를 이끌고 왕유고도하신데 옛 도읍에 가서 효유를 하신대. 그들을 설득을 하신대. 깨우칠 유자예요. 그게 이제 238년에 단군조선은 그 끝이 났어요. 그리고 6년 동안 오가가 공화정을 했어요. 여기도 오가가 나오네요. 오가가 수철 공화지정하니라. 그 오가의 대신들이 서로 정치를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공화라는 것이 함께 공자에다가 화합할 화자예요. 두 사람 이상이 화합을 해서 이 공동으로 정무를 펴나가는 것을 이 공화라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 옛날에 공화당이라는 당도 있었고요. 또 중국에 또 공화정이 있었어요. 임금이 쫓겨난 뒤에 그 소수의 대신들이 공화정을 했던 뭐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년 동안 오가가 공화정을 폈거든요. 단군조선이 멸망한 뒤에 238년에서부터 232년까지 이제 이때 철폐하는 거예요. 드디어 공화정을 철폐하니, 그러니까 어시의 국인이 이때 이제 나라 사람들이 추위 단군하니 이제 해모수를 단군으로 추대해요. 이제 이때부터 따지면은 딱 900년이 되죠. 668년 고구려가 망할 때까지. 시위 북부여 시조야시니라. 이분이 북부여의 시조가 되십니다. 이 단군이란 말은 단이라는 것은 하늘이란 뜻이에요. 천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당목이 있다. 마을에 당목은 천목이에요. 당을 탱글이라고도 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남아 있는 말로는 그 동그랗다. 그런 말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단군이라는 것은 천군, 천왕, 이런 개념이 있고요. 또 다른 개념으로는 단군 왕검 할 때 그 단군은 제사장이고 왕검은 통치자고, 그 제정일치 시대 때 그 제사장과 통치자를 이 겸한 명칭이 단군 왕검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자, 단군 자체가 천왕이다, 통치자다, 이런 개념이 있고, 또는 단군은 천군으로서 이것은 제사장의 개념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월에 232년 기원전 232년 겨울 10월 달에 세웠다 이거예요. 법을 세웠다. 공양태모. 이 공이라는 것은 공적으로, 태모라는 것은 임신한 부인, 임신부를 공적으로 기르는 법을 세웠다. 그 임신부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교인의 필자 태훈시하시니라. 사람을 가르칠 때 반드시 이 태훈이라면 태교예요. 태교로부터 시작하시니라. 우리 뭐 한의학 배울 때 소아과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을 때까지 평생 교육이 10살까지의 교육만 갖지 못하고 10살까지의 교육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의 교육만 갖지 못하다. 이것은 아주 태교를 굉장히 중시한 건데 그러면 뭘로 태교를 했을까? STV 그 상생방송 이사장님께서는, 안경전 이사장님은 이거 천부경 가지고 한 거다. 태교를, 천부경을 읽어가지고 태교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임신 11년이라. 자, 임신 이제 연도를 따지면은 금방 나오니까요. 임신 11년은 229년인데, 이 북막 추장 산지갱룡이, 이게 이제 단군세기부터 북막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북쪽에 있는 사막인데, 고비 사막이 되겠죠. 북쪽 사막에 있는 추장인 산지갱룡이 습영주하야, 영주를 습격을 했다. 이제 영주라는 것이 저 뒤에 보면 요나라, 이때 보면은 길림성 북쪽에 부여현이 있어요. 지금도 부여현. 그 부여현에 보면은 석두성
자가 있는데 지금도 옛 성이 남아 있어요. 석두성, 돌석자, 머리두자, 성성자, 재성자, 석두성자라고 이일읍 씨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영주를 습격을 해서 순사인 순사 목원 등하고 순사라면 이제 파견된 관리겠죠. 파견된 관리인 목원 등을 죽이고 대략이 거하니라. 크게 이 노략질을 하고 돌아갔다. 경진 19년이다. 경진 19년이면 221년인데요. 비흉하니 이 기비라는 사람이에요. 기비가 흥하니 자준이 기준이죠. 그 아들인 기준이 스부봉 아버지의 봉작을 계승해서 이을 습자예요. 이어가지고 번조선 왕이 되었다. 그리고 견관 감병하사 관리를 파견해서 군사들을 감독을 해서 치려고 비연하시니라. 더욱 그 연나라를 방비하는데 힘을 다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이 기비라는 사람이 이 환단고기를 전체 보면은 해모수를 그 북부여의 임금이 되는데 가장 공이 컸던 사람을 기비라 그래요. 기비. 그래서 기비를 번조선 왕으로 해모수가 봉해 주었다.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다른 부분하고 조금 모순이 되죠.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기씨가 번조선의 왕이었어요. 번조선의 왕이었기 때문에 번조선의 정식으로 왕이 된 것이 그 70세 왕인 기후예요. 기원전 323년에 그다음에 기욱, 기석, 그다음에 기윤, 그다음에 이제 기비, 기준 이렇게 이제 6명의 기씨의 왕이 있는데 저 사만관경 본기에는 기후라는 분이 최초로 번조선 왕이 되었다 그랬고 그다음에 그 단군세기에서는 기비를 처음으로 그 번조선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그런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해모수와 기비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북부여를 건국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선시에 이제 이보다 앞서 가지고 연이 견장 진계하야 치마 섭이하고 아주 유명한 이제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보다 앞서서 연도는 알 수가 없어요. 기원전 300년 전후라고 봅니다. 기원전 300년 전후에 연나라가 아주 그 연나라에 훌륭한 장수가 있었는데 진계라는 사람이에요. 저 이제 개자는 흉노열전에 보면은 10개자를 쓰기도 해요. 연나라죠. 연나라의 그 훌륭한 장수인 진계라는 인물을 파견해 가지고 치마 섭이하고 우리의 서쪽 변방을 침략을 했다. 그러면 이제 번조선에 그러니까 여기 번조선 왕이라는 이 개념부터 따져 보더라도요. 사만 관경제가 지금도 그 유풍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북부여에 그 대단군이 계시고 그리고 그 서쪽에는 번조선이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제후국이죠. 번조선 그 왕이 있었고 그 이제 진계는 번조선에 그 변방을 침범한 거예요. 지 만번한하야 위계하니라. 이 만번한에 이르러 경계를 삼느니라. 근데 이 만번한을 경계로 삼았다는 것은 사마천 사기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만번한이 어디냐에 대한 해석은 각기 다릅니다. 지금의 뭐 강단사학자들은 저 만번한을 요령성 이 개주시와 해성으로 보고 있어요. 그건 너무 동쪽으로 간 거예요. 이것은 이 번한성이라는 성이 환단곡에 나오거든요. 그것이 이 번조선의 수도였던 지금의 당산시에 당산시.
그 번안의 처음 수도입니다. 번안의 처음 수도인데 그걸 안덕항이라고도 하고 오덕지라고도 하고 탕지보라고도 하는데 거기가 하여튼 번안성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만자는 뭐 저도 확실한 뜻을 모르겠고 일단은 번안성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북성 당산시를 이 경계로 해가지고 경계로 해서 연나라와 국경을 삼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신사 20년이라 기원전 220년이네요. 명제천후 백악산 아사달하시고 이게 도읍이죠. 북부여의 도읍. 백악산 아사달에서 명령을 내려서 천제를 지내고 제천을 하시고 7월 달에는 기신궐 새로운 궁궐 366칸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름을 천안궁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우리 민족은 그 1년이 지금 1년이 365와 4분의 1일인데요. 그 5와 4분의 1일을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하루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366일이 돼요, 1년이. 그래서 서경을 보면은 욘님금은 1년을 366일로 삼았다. 그리고 3일 신고의 글자 수가 366자예요. 그래서 이 1년에 주천도수에 맞추어 가지고 1년의 주천도수에 맞추어 가지고 궁궐을 지은 것입니다. 개미 22년이다. 이게 이제 기원전 218년인데요. 창해 역사 여홍성이. 그러면 창해가 어디냐? 저도 그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역사책을 보면요. 이 여홍성 얘기 많이 읽었거든요. 저 강릉이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그 창해군이 설치되었던 지역으로 봐야 되겠죠. 창해군은 지금의 그 하북성 창주시로 보고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창해 역사 여홍성이라는 사람인데 이것은 12세 단군조에도 그 여홍성 얘기가 나옵니다. 단군색이 12세 단군조에 여러분들이 한번 책이 있으면은 한번 펴보세요. 자, 12세 단군 보면은 그 뒤에 이제 이런 구절이 있어요. 후에 창해 역사 여홍성이 나오죠. 과찰아가 이것을 지나다가 제1시 시안수를 지어서 말하기를 촌교는 친변안하니 별수 수상석이라 대왕은 척촉콩이요 자몰 매태벽이라 생어 부판초하야 임료 흥망석이라 문헌이 구무징이나 차비 단시적가. 이것은 이제 12세 단군이 그 역대 단군의 이름을 자기가 순수 관경비를 세우고 역대 그 단군의 명호를 세워가지고 비석을 세웠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창해 역사 여홍성이 시를 지었어요. 자, 이 장량이 이 진시황을 저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창해군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창해군이 이 아주 힘이 강력한 여홍성을 추천을 해요. 뭐 이 사람은 그 120근의 철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의기가 투합해 가지고 218년에 진시황이 나라를 순행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지금의 그 하남성 원양현이에요. 신양시 원양현에서 이 철퇴를 던졌는데 다른 수레를 쳤어요. 오중 부거 그 다른 수레를 잘못 맞추었다. 실패를 합니다. 임진 31년이라 31년은 209년이에요. 진승이 기병하니 진나라의 가혹한 학정에 반기를 든 진승이란 사람이 군사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진인이 대란일세 진나라 사람들이 크게 이제 어지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제조민의 연나라, 제나라, 조나라 우리하고 이제 가까운 중국 땅에 있는 그러한 그 나라의 백성들이
망귀 번조선자. 이 번조선으로 망명하여 돌아오는 자가 수만구라. 이 수만 명이 되었다. 분치어 상하운장하고 그들을 나누어서 이 상하운장에 분치어 상하운장에다가 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상하운장이 어디냐 이거예요. 상하운장은 뭐 상운장, 하운장일 텐데 이게 지금의 천진시입니다. 천진시의 북쪽이에요. 그리고 견장 감제하니라. 이 장수를 파견해서 그들을 이 감독을 하니라. 기해 38년이라. 이게 이제 202년이죠. 연나라 노관이라는 사람은요, 한고조 유방하고 같은 동네에서 같은 날 태어나요. 그래서 한고조 유방을 도와서 개국공신이 되는데 부수 요동고세하고 요동의 옛 그 변방을 수리를 했다. 그럼 요동고세가 어디냐? 저것이 지금의 그 무종성인데요. 그 옛날에 지금의 그 천진시 개현이에요. 천진시 북쪽에 개현이 있는데 옛날에는 무종, 없을 무자에다가 마칠 종자 무종이라고 했고요. 거기를 이제 수리를 하고 동한 폐수하니 동쪽으로는 폐수와 국경을 삼으니 폐수는 금 조하여라. 지금은 이제 조하라는 강이 없고요. 조백신하라고 되어 있어요. 조백신하. 천진시 동쪽을 관통하는 강입니다. 거기가 한나라 유방과 우리나라가 국경을 했던 곳이에요. 병호 45년이라. 병호 45년이 이제 기원전 195년이에요. 연노관이 반환하야. 연나라 노관이 한나라를 배반했어요. 그래서 이 흉노로 망명을 해버렸어요. 근데 뭐 노관이 배반을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한고조 유방이 4월 달에 죽습니다. 195년에. 그러니까 그 부인인 여희가 전부 공신들을 숙청을 해요. 그래서 노관도 약간의 그 의심을 살 만한 일이 있었어요. 진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럼 뭐 그대로 죽게 되어 있으니까 흉노로 망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있던 부하였던 기당 위만이라는 사람이 망구어 아운을, 그 부하는 우리나라의 망명을 구하거늘 그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저기 기준왕이 그 해모수한테 보고를 하니까 해모수가 불어라, 그 받아주지 말아라,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연이나 제2병으로 해모수도 병이 들어가지고 불능자단하시고 능히 결단을 내리질 못했어요. 그리고 번조선왕 기준이, 번조선의 왕이었던 기준이 다 실기하여, 제후죠, 해모수에 여러 번 기회를 잃어가지고 수배 위만 위박사하야, 드디어 위만에게 박사라는 벼슬을 주어가지고, 이 배라는 것은 이제 배수할 배자인데 벼슬 줄 배자예요. 위만에게 박사라는 벼슬을 주어가지고 획상하운장이 봉제하시니라. 상하운장을 끊어가지고 그를 봉해주니라. 그 변방을 지키라는 거예요. 한나라를 막아라. 시세동에 재봉하시니 이해 겨울에 해모수가 돌아가십니다. 기원전 195년 겨울이에요. 장후 웅심산 동록하고, 웅심산 설안의 동쪽 기슭에다가 이 장례를 지내고 태자 모수리가 이파시니라. 그래서 기원전 195년에 이 해모수의 아들 모수리가 이제 북부여의 2대 단군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시조 단군 해모수에 관한 것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의 그 강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요사를 회복하는 것은 단절된 국통맥을 이어주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뿌리를 밝혀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중한 강의를 해주신 윤창열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뭐 질의응답 같은 거 없어요? 어? 아, 여기서 하는구나. 아. 예.